얘가 초고대라서 엄청난 파라미터 셋과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쪽은 어느 분야는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챗GPT는 한국어는 많지 않잖아요. 그 안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해보면은 희한한 답들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디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AI 요새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AI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최초의 여성 CTO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KB금융 AI 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오순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챗GPT 관련해서 네. 요새 많이 다루고 있어서요. 이 챗GPT가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컴에 계셨었기 때문에 네. MS가 했던 거를 제일 많이 또 연구도 하셨을 것 같고, 그쵸. 지금은 MS랑은 다른 이 금융산업에 네.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가장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본론부터 좀 여쭤보면요. 네. 분명 작년에 달리 나왔었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 다 있었는데 갑자기 왜 챗GPT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네. 이렇게 전면으로 튀어나오게 된 건지 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업계, 빅테크 계신 분들이 야, 이거 너무 훌륭하다라고 먼저 SNS에 얘기가 나왔고, 네.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AI 업계, IT 업계 계신 분들이 다 써보는 거죠. 써봤더니 좋아. 오, 괜찮아. 이전 거하고는 다른 녀석인 거예요. 완전 다른 녀석.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써보고서는 그 경험한 거를 계속 SNS에 이제 올리죠. 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네. 기존의 AI 아니면 DALL-E 같은 경우는 써보고 싶어도 절차가 그렇게 심플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챗GPT는 그냥 사이트 접속해서 창 하나 있는데 거기다 질문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SNS 막 나오고 이제 호기심이 막 증폭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딱 들어가 보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달리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림을 만드는 거는 어떤 특정 집단들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림 만들 일이 없어요. 평소에는 잘 안 없죠. 하죠. 네. 근데 챗GPT는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글 쓰는 거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문장 만드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글 쓰면 첫 줄 쓰는 거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야, 내가 챗GPT 강의할 건데 목차 만들어줘라고 하면 다 뽑아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당장 내가 체감적으로 달리하고는 다르게 이건 내가 지금 당장 써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핫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용자한테 너무 친근한 인터페이스예요. 우리 늘 하는 채팅하는 그 창에 네. 넣기만 하면 되고. 네. 기술 쪽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네. 얼마 전에 그 KT의 배수민 소장님이 네. 나오셔서 KT 쪽은 약간 감성과 네. 이런 개성 쪽으로 많이 풀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I가 진짜로 감성 케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위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나? 네. 라는 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얘는 그냥 네, 네. 도구야.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인간에 가까운 감성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성에 대한 부분은 이 초고대 모델이 있기 전에도 지금 이 문장에서 어떤 화자가 말하는 게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을 읽어내는 것들은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혹은 이미지에서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것도 기존에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타겟팅하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챗GPT는 결국은 표현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 표현을 잘하는 아이니까 네. 그 챗GPT 보면은 프롬프트에다가도 선생님처럼 말해주세요. 뭐 기자처럼 네.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KT 입장에서는 컨택센터 하고 있잖아요. 네. 콜센터나 이런 데서도 실버 케어도 하고 뭔가 감성 터치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는 뭐 디지털 휴먼 이런 쪽으로도 지금 챗GPT로 인해서 기존과는 완전 다른 게 이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감성적인 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정말 감정이 있냐 없냐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그 서비스 목적에 맞춰서 하는 데는 가능한 것 같다.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네. 영화 허까지 가나 이제 이런 질문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고객을 감성적으로 잘 위로해드리고 실버 케어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진짜 사람의 느낌까지 갈 수 네. 있나? 라는 질문으로 만약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저희가 음성 합성 하잖아요. 네. 음성 합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톤들이 있어요. 아나운서 톤도 있고 사투리 쓰는 톤도 있고 말의 네. 속도도 느리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따라서 충분히 전달 가능한 거거든요. 네. 상대방한테. 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감정을 네. 뼈속까지 이해해서 하는 건 그거는 아니고 아니죠.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정보로부터 습득한 대로 하는 거죠. 아. 그 배운 거대로 하는 하지만 거고. 그걸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될 위로가 수도 있고 되죠. 실제로 네. 얘가 날 되게 네. 생각해 준다고 느낄 네.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툴인 것 같아요. 아. 목적 지향적으로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은 그 AI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IT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직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얘가 생각하거나 감성이 있는 애는 아니야라고 선을 그어주실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가 인간적으로 날 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 심리 치료 하는데도 네. AI가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은 네. 그게 꼭 사람 같지 않더라도 말 자체에 대한 걸로도 치유가 가능한 거고 그 부드러운 톤에서도 치유가 가능한 거고 포인트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네.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면 네.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산울림의 김창완님의 라디오나 네, 음악을 맞아요. 들으면 그냥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게 좀 뭔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면 사실은 네. 답이 없는 것 같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또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서 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니까 네.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향하는 바는 아마 그 방향일 것 같아요. 네. 약간 인간 복사기 만드는 느낌이에요. 챗GPT 보면 착각하는 거죠. 농담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달라면 그렇게도 해주고 누구 톤으로 해달라면 누구 톤으로 해주고 사과도 잘하고. 그럼요. 사과 진짜 잘해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는 잘은 안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그 프롬프트에 제시하는 대로. 모르겠다는 얘기는 보통 2021년 네. 이후 이야기는 모릅니다 외에는 그쵸. 거의 아무 얘기 안 하는 네, 거죠. 그 모릅니다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의인화해서 물어보는 것들.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라는 거를 거기서 얘기를 하죠. 나 어디 산다고 얘기를 안 하죠. 네, 맞아요. 그거 정도만 딱 하고 네, 그렇죠. 자기한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네, 이야기할 땐 최대한 절대 찾아서 답을 모른다고 제시를 안 하죠. 하고. 근데 지금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AI를 연구를 하시다 보면 네. 이 중간 과정이 블랙박스화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분석이 돼야 제가 왜 네. 저렇게 얘기했는지 그쵸. 제가 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분석이 될 텐데 네. 그건 진짜로 분석이 안 되는 건가요? 이미 오픈 AI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네. 얘기를 해요. 그 모르는 것들이 있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다 미리 고지를 해놨고 그리고 이게 언제 되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금융 같은 경우는 그 100가지 중에서 네. 99개를 해도 네.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네네. 그래서 방법이 있냐, 언제 되냐, 그건 진짜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챗GPT의 특징을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실제 파운데이션 그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 해오는 거를 기다려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네. 10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네. 이 신뢰 문제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겠네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후처리로 얘를 또 검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IT 기술을 총동원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이 후처리를 해서라도 분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얘는 범용적으로 초거대에는 하여튼 웬만한 그 도메인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게 좀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초거대라서 엄청난 파라미터 셋과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알아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쪽은 어느 분야는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챗GPT는 한국어는 많지 않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안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 파라미터 뭐 분석을 하는 네. 건 둘째치고 일단 어떤 데이터 학습했는지 그거부터. 근데 저희 몰라요, 아. 그거를. 그러면 이게 파라미터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200억 개의 단어를 학습을 시켰는데 네. 이 200억 개가 의료 지식은 몇 %였고 그렇죠. 거기에 뭐는 몇 따라서 답에 %였고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거고. 그거부터 일단 분석은 다 해놓고 네. 파라미터 분석을 해야 얘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겠네요. 그게 파라미터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이 데이터 자체 덩어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뭐 파인 튜닝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금융에 맞춰서 한다고는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애를 키우는데 네. 한 일주일 어디 맡겨놨더니 네. 막 성격이 확 바뀌었는데 네. 그 추적이 안 되는 거군요. 얘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어떤 데이터가 네. 얘한테 입력이 됐는지 그 데이터 분석부터 지금 안 되는 그렇죠. 거군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생각 사실 못 얘가 해봤네요. 답을 어떤 식으로 추출하는지 네.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지 모르잖아요. 네, 네. 질문해보면은 희한한 답들 나올 때가 네, 있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디서 가져왔고 네. 그 순서상으로 얘가 왜 답으로 얘를 가져왔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이제 동료 기자가 맛집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네. 이태원 지구대를 아. 맛집으로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네. 경찰서에서 아니 진짜 저도 넣어봤어요. 여의도 맛집. 네.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것도 나오고 아, 그래요? 없는 것도 나와요. 만들어서도 나오고. 네. 예. 그래서 뭔가 정확도라는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네. 어떤 것들을 잘 하느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시험지, 문제지, 답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누가 연구한 데이터들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알 수가 네, 없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네.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게 네. GPT-4 아닙니까? 네. 이건 뭐 파라미터가 몇 배인가요? 지금의 1000배 정도 되는 건가요? 몇 배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100조란 얘기만 합시다. 100조. GPT-3가 뭐 1750억 개라고 하니까 1750억 개. 와,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정확성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블랙박스라서 누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100조라는 얘기도 있지만 과연 오픈 AI가 네. 100조 개의 파라미터 셋으로 네. 그걸 만들지도 퀘스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모델 크기가 작아도 네. 용도에 맞게 쓰는 거잖아요. 무조건 크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성능이 좋은 건 확실. 네. 하지만 용도에 맞춰서 우리는 작은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픈 AI도 보면은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사이즈별로 있고 네. 요번에 메타 AI도 내놓은 거 보면은 7빌리언부터 시작해가지고 60 몇 빌리언까지 해가지고 딱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측컨대 지금 비용이 문제거든요. 비용이 높으니까 네. 오히려 비용 최적화하는 것들을 GPT-4에 더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지금 챗GPT도 답 내고 나면은 따봉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좀 보정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뭐 휴대폰 쓸 네. 때 카메라도 넣고 뭐도 넣고 맞아요. 16비트 화음에 뭐 네. 칼라에 막 넣으면서 점점 커지다가 커져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조금씩 뭐가 더 얇다 얘가 더 네, 얇아 맞아. 크기 줄이는 걸로 갔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크게 만들었는데 계속 키운다고 답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1750억 개랑 100조 그것도 네. 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 100조 사이에 얼마나 많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픈 AI가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커지는 게 니즈가 있나 네. 이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네. 100조 만들어서 GPT-4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결과들이 나올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로 좀 작게 해갖고 만든 애들도 있을 거고, 네. 뭐가 더 좋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네. 결국은 이제 결과 보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AI는 저는 딱 무슨 느낌이냐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약간 대장장이처럼 네. 뭔가 갈고 닦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다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해봐야죠. 다 튜닝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국내에서 초거대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런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네.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초거대 국내에서 하시는 쪽도 그렇고 네.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네. 얘를 실제적으로 어떤 도메인에 넣거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만들어내는 건 하고 있지만서도 기존에 저희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녹아 들어간 것들은 지금
보기는 어렵거든요. 별도 다 툴로 써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는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코딩이라는 거는 사람이 논리 구조를 짜서 컴퓨터한테 정확히 지시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바로 분석이 가능한데 그렇죠. 디버깅하면 되니까. AI는 논리 구조 자체를 네.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네, 네. AI가 알아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네. 만들어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람이 하죠. 근데 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서 아 네. 이렇게 이런 기법도 있고 저런 기법도 하면서 해보는 거죠. 보면 네. 다 엔지니어들이 논문 보고 아 최신 기술이 나왔어. 네. 그럼 이걸 해보는 거지. 해보고 그런 좋은 식으로 결과 다 튜닝 나오면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네. 튜닝 해보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넣었더니 괜찮아. 아니면은 뭐 모델 사이즈를 이렇게 키웠더니 괜찮아. 뭐 이런 거죠. 네. 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실험해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냥 다 네.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밖에 데이터 없네. 넣어보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보고 네. 뭐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학의 영역이 됐군요. 그렇죠. 약간 실험 같죠. 실험과. 네.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넣어보고 결과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장비도 좋지 않으니까 네. 한 번 학습시키면은 몇 방 며칠 돌려야 되고 뭐 그런 네. 거죠. 네. 물리 법칙이라는 게 결국 자연 네. 관찰해 갖고 수학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나중에 AI도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GPT-4가 진짜 소문대로 뭐 100조다. 네. 그거 거의 뭐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어려운 기술 얘기는 이 정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생성 AI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이 요새 여쭤봤기 네. 때문에 그럼 이 생성 AI와 관련해 갖고 금융 쪽에서는 어느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 쪽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비식별화 해야 되고 개인정보 다 숨겨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데이터를 증강하는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생성 AI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컨택센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곳에 잘 활용이 되겠다. 네. 혹은 내부 문서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럼 문서 생성이나 이런 거에 쓰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 네, 금융은 보통 제일 보수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있고. 네. 하다못해 저희 통장 하나 만들 때도 그렇죠. 개인 네네. 정보 확인해야 되고 네. 하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네. 이런 서비스를 넣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챗 GPT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저희도 내부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우선적으로는 대고객 서비스보다는 내부 그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조금 아이디어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서가 많고 대부분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외에는 또 내부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뉴스 기사나 환율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 가치든 기정형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긍정 기사냐 부정 기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쓸 수 있겠죠. 저도 KB 앱을 쓰고 있는데요. 네, 저도 쓰고 있어요. 그 환율 리포트라던가 요새 리포트 같은 거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네, 쓸 수 있겠죠. 요약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데이터는 제대로 된 거를 금융사는 갖고 있으니까 네, 그 그렇죠. 데이터를 생성 AI에 잘 네, 잘 적용시키면은 버무려서 잘 만들어내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비용 대비 효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뭐 초고대 AI 뭐 얘기하고 하면은 비용적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했더니 시간을 단축시켜 주든 비용을 절감시켜 주든 아니면 업무 생산성을 확실하게 높여 주든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계산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사 같은 데서 리포트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미 제공을 뭐, 해주시면 그쵸. 그러면 기자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직업에 대한 얘기가 많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의 전문성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뭘 알아야 네. 잘 질문하고 잘 지시를 내려서 필요한 레포트를 받잖아요. 네. 저희가 잘 모르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그쵸. 질문도 보면은 챗GPT가 뭐야 라고 하면 쭉 글로 써주는 거를 표로 만들어서 보여줘라고 하면 좀 더 다른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업에 대한 전문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대체한다기보다는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 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쓴다는 거는 그대로 쓰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조그만 데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인건비랑
이것들을 구독해가지고 쓰는 거랑 했었을 때 분명히 네. 이거는 계산이 되거든요. 네. 전문가분들이 꼭 있는데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일반 분들한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제해서 보내드리기는 바쁘셔서 그런 건데 네. 이거를 기자 안 거치고 그냥 그렇죠. 자동 생성해가지고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요약해서 그냥 바로 서비스를 네. 해버리면 네. 기자를 안 거쳐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정말 직원 한 명 한 명 채용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그걸 쓰는 거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걔는 그냥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다양한 정보를 갖다 조합해서 보여주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겠군요. 중요해지죠. 네. 이 정보의 진실을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와, 이거 한 근 5년 내에 선배 꼰대 멘트로 들어갈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요? 이 챗GPT보다도 일 못하는 놈. 저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AI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저희가 뭐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네. 좋겠지만 지금 양쪽으로 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가를 더 즐길 수 있을 거다. 얘가 일을 많이 해주니까 예전에 10시간 걸리던 일 5시간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분 계시고 반대쪽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더 할 거다.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일이 아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좀 지금 갈리는 분위기더라고요.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칭하기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그런 분들은 그 자리를 놓치긴 할 것 같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말 잘 사용해서 네. 오히려 좀 돈을 더 벌던가 더 벌던가 아니면 좀 더 쉬거나. 네, 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분들이 여가를 즐기셔야 많은 분들이 더 일을 할 수 네. 있겠군요. 새로운 직업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저희 뭐 예전에 AI 로봇의 습격 막 이래가면서 했던 게 불과 네. 몇 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때 라벨링이라는 얼마나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났고 네. 얼마나 많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 또 생기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챗GPT 때문에 프롬프트 네. 엔지니어링 네. 하는 쪽도 벌써 뭐 저 유튜브 찾아보면 막 그러던데 1억 보장 뭐 신종업 직업 막 이렇게 나오던데요. 생성 AI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조금만 더 AI가 이제 모든 서비스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아직 들여보내지 못한 회사들도 계속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성 AI라는 게 또 튀어나와갖고 헷갈려졌습니다. AI를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지? 네. 그럼 챗GPT를 붙이는 게 최고인가? 뭐 우리 AI 어떻게 써야 돼? 경영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아, 많거든요. 그쵸, 그쵸. 생성 AI까지 나온 지금 이 시대에 네. 이 일반 기업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생성 AI 얘기했을 때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넘어왔다니가 가장 큰 느낌표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영역이라던가 글을 쓰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챗GPT가 쓴 논문, 챗GPT가 쓴 책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창의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고도의 노동력을 요하는 어떤 문서 작업이나 어떤 마케팅 작업이나 그런 것들의 초안들은 이제 생성 AI를 쓸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입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AI가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맞는 거에 그런 AI들을 쓰겠죠. 네. 예전에는 뭐 AI 기업이 되겠다라는 회사들도 많았고 우리는 이제 AI 회사다라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AI 엔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네 기술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잘 갖다 쓰면 된다라는 약간 AI는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이해만 알면 뭐 쉽게 비즈니스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한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생성 AI가 하나 더 생긴 거지. 또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네, 선택지가 늘어난 거죠.